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오늘도 신장식 김필선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제가 좀 전에 영희 생각했는데 들으셨죠? 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전 지금도 그게 애초에 그 김학의 이른바 불법 출국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게 왜 범죄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 셋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 못 하나 봐요. 당시에 관련 규정하고 제가 전부 다 맞춰봤는데, 네. 예, 그리고 맞춰보고, 판례. 예,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겪어봤던 행정적으로 겪어봤던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이게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는 검사들이 기소하는 것도 웃겼지만 판사님이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때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판결문 나오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이규영 검사도 옷을 벗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다니까요. 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좋아요.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우리 한동훈 장관님은 3위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될 차기 지도자감으로. 뭐 아직 초반 끝발이 갭 끝발이에요. 네. 한동훈 장관이 주목도 많이 받고 사실은 띄워주는 것도 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게 사실이에요. 대놓고. 너무너무 집중되죠? 네, 너무너무 집중됩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국내 정보가 지금 너무 그쪽에 대놓고 주겠다는. 그러니까요. 그게 2인자한테 그런 식으로 몰아주면 그 정권이 1인자, 2인자 다 편하게 간 케이스가 역사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아니, 게다가 대법관들도 다 그분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관도 모든 이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또 내지는 행정부 수반을 빼놓고 행정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자기네가 다 이 한 명에게 다 모든 게 다 집중돼가지고 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박대출 의원이 낸 개정안 아마 당론으로 갈 개연성이 커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경영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전관리 기준을 법무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그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한테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 감면 내지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처벌을 권한도 법무부 장관이 가져요. 그러면 기업들도 상사 여탈권도 사실 거기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구조가 꼼꼼해. 지금 구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 수사권한 수사권하고 정보 수집권 특히 그걸 같이 가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그만 삐끗하면 이른바 비밀 경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둘을 공식적으로 몰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통제가 가능할지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다가 권력, 돈 다 지금 그쪽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개혁 시작하기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훨씬 했는데 나빠지죠. 훨씬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50년 후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100년 후퇴입니다. 100년 후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은 분산돼야 되는 거지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통령님 좀 걱정 좀 하시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더 이상 하면 위험합니다. 자, 이미 말 다 해놓고 미쳤나 봐 내가. 죄송해요.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엉뚱한 곳에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적 측면에서 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다른 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인사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많은 이게 조용한 내조의 행동, 표현이 될지, 해당이 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떻습니까?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랑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조용한 내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행동 이게 자체가 조용한 내조예요? 겸손하고 고개를 겸손하고? 숙인 겸손하고 조용한 내조다.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정민이가 최고위원을 그 인터뷰 하시는 거야?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최고위원이잖아요. 참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조용한 내조냐. 네. 진짜 조용한 내조를 하시든가. 여기서 조용한 내조는 사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용한 내조는 네. 아니 뭐 찾아가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조용한 내조라는 기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정치적 행위이거든요. 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행위죠. 그 행위 자체로는 좋은 일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이건 조용한 내조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조용한 내조는 그렇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아니 있겠냐?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저는 좋아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아요. 거기서 보여준 행위나 김건희 씨의 최근에 일반적인 김건희 여사님. 행위나 등등을 놓고 네. 보자면 네. 그걸 빼고 나면 좋은 일이에요. 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김필선 변호사님. 뭐 찾아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 좋은 빵도 드리고. 빵도 드리고. 뭐 찾아가서 하는 것 자체는 뭐 저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지금도 막 얘기가 나오는데 네. 과연 조용한 내조가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그냥 규정대로 그다음에 해야 되는 제도 범위 내에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렇죠. 조용한 내조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자, 좋아요. 자, 문제는 그런 조용한 내조를 하시는 가운데 비선 논란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조용한 내조 하는데 비선 논란이 왜 나옵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속에 있는 저 인물. 우선 옷차림. 지금 보시면은 티셔츠인가요? 저 옷은? 반팔 티셔츠. 반팔 티셔츠. 뭐 사적으로 동행했다 하더라도 저런 자리에 반팔 티셔츠 입고 저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게다가 지금 혼자 반소매, 샌들. 일단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한마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괜찮을까요? 뭐 우리가 보통 TOP라고 그러나요? 예,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예. 복장이야. 복장에 그럴 수 있어요? 예, 복장 100번 양보해서 복장에 그럴 수 있다. 사실 예의에 어긋난 일이죠. 네네. 예, 묘역을 참배하면서 저런 복장에 앞 다 나온 네, 코 나온 코 나온 신발을 신고. 신발 신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적절치 않아요. 근데 뭐 가방하고 또 시계는 엄청 비싼 거라면서요. 난 들어보지도 못했던 수천만 원짜리라고 지금 하던데. 제발 나는 그 가방 얘기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방이 100만 원짜리 뭐하고 1000만 원짜리 뭐예요. 솔직히 정말 기자들 진짜 근데 그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진짜. 예. 더웠나 보죠. 그렇게 반팔 입고 계시네. 네,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 네. 저분을 보면 더위를 많이 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분이 어떤 옷을 입었냐는 네. 이 전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그 문제 집중하는 것 좋아요. 같아요. 자, 그래요. 좋아요. 그 얘기는 안 중요하다고 치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게 문제죠. 저는 그 인식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알려주시죠.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차 고치겠다.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모르겠다. 빵 이런 거 사서 다니느라 그랬던 것 같다. 그럼 혼자 다니라는 거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말, 그다음에 네. 일부러 혼동시키는 말, 네. 그다음에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말, 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일단 사실관계가 안 맞는 말 두 네. 가지만 지적하면 네. 공식 수행원이나 비서가 없다.
지금 3명 직원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해줬고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로 채용이 됐거나 1명은 채용됐고 2명은 채용 심사 중에 중이다. 있다. 네. 채용 중에 있다. 심사 중에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수행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네. 첫 번째 거짓말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관계가 다른 말은 네.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건데 공개 비공개와 공식 비공식을 혼동시켜놨어요. 그 말을 아니 그렇게 정말 한 문장 안에서. 아, 예.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공개 행사, 공개 행사와 비공개 행사, 그러니까 비공개 행사 중에도 공식 일정이 있는 거죠. 그럼요. 저 행사는 봉하마을 가는 건 비공개일 수 있어요. 네. 비공개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다 일정 공지하고 나중에 사진 뭐 이런 것까지 네. 다 릴리즈 했으니까. 근데 비공개 행사라고 그게 비공식 행사입니까? 아니죠. 국민들 세금 들여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비공개를 섞어놔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처음 하는 거라 이승만하고 박정희 떼놓고는 다 처음 했어요. 어느 대통령이 처음 한 5년 단임제 국가라고요, 대한민국이. 네. 뭐 이런 말이 하나하나 말이 안 돼요. 하나하나. 왜 이럴까요? 본인이 공개 비공개 공식 비공식을 잘 모르시는 거 헷갈리는 아니에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면 영화 보러 간 거는 뭐야? 비공개 행사야? 비공식 행사야? 뭐 무슨 행사입니까? 그거 공식 행사잖아요. 그 공식 그 영화 보러 가고 제일 저는 네. 그 영화 보러 가서 팝콘 이렇게 들고 있는데 뒤에 그 경호처장 군 사령관 출신이에요. 이 양반 콜라 들고 있더라고. 이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 군 사령관 출신. 정말 본인이 난 여기. 근데 난- 그 사진 찍힌 각도를 보세요. 예. 난 그 각도가 너무 재밌었어요. 싹 피해가지고 사진에 정면샷에는 안 나오게 피해 앉아 계시더라고. 마치 그냥 누가 파파라치가 이렇게 샥 찍는 것처럼 그 각도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예. 예. 뭐 역시 신작씨 최고라고 그러네. 여기서 또 빵이 나온 게 개인적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러니까 빵 진짜 이게- 빵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뭐 빵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도 빵집 가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삼성교에 있는 그 예, 빵집. 예. 근데 지금 저분이 저렇게 한 것이 문제된 것이 빵 때문이라는 건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유명하신 빵집에서 빵을 사기 위해서, 유명한 빵집에서, 저도 말도 막 헛나오는데, 이분이 빵을 거의 이렇게, 그 국정 운영의 중요 이유로 내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된 것이 근본이 맛있는 빵 때문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빵 셔틀, 공식 빵 셔틀.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 빵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 빵집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그 빵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그 후보 시절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나 잘 모른다. 몰라서 그런다. 니네가 좀 가르쳐줘라. 저는 그 말이 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인식이. 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네. 우리 좋아하는 이영표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네.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국가대표는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다. 예, 훈련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요. 대한민국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연습 자리가 미국의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연습하고 검증받고 훈련하는 자리예요? 아닙니다. 네. 갖춘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네. 보여주는 자리예요. 네. 근데 사실관계도 다른 말을 뭐 대통령이 처음이라 다 처음이라니까요. 5년 단임제 국가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이 처음이라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대통령 부인 얘기를 누가 알려줍니까? 그러니까요. 그 본인이 판단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수기를 해가지고 공식 비공식 공개 비공개 행사를 정돈을 해야지 가장 대통령직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있는 두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자락간 거예요. 제2부속실을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만든다. 나는 공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제2부속실 입을 모아서 제2부속실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만드는 거다. 난 약속 지키려고 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속실을 만들어라 그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마치 내 핑계를 댈 것 같은 거예요. 제2부속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만든 거야.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게 또.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조용히 계세요라고 이제 제가 이 말하는 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너무 뻔히 보여도 만들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요?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요. 아니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돼요. 왜 안 만들려고 할까? 네, 이거 너무 제가 위험해요. 아는 바로는 네. 언론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데 김건희 여사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식적으로 부속실이 만들어지고 하면 모든 게 이게 불편하죠. 예, 기록이 남고 세금이 지출되고 하면 이거 전부 다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의 동선, 그분이 선호하는 곳,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고 용산 근처에 무슨 사무실도 있다는데 어느 누구 법사님의 사무실도 용산 근처에 있다는데 이런 등등의 세세한 일정이 거기를 꼭 간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한 5년 안에는 안 터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예, 봐요. 공적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럴까요? 예. 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면으로 기존에 하던 것들을 파격적으로 깬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일부 부속실 문제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본인 입장에서는 개혁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얘기가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와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없애고 자기들 이렇게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에서 어떻게 했겠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네. 이 제2부서식 없앴다. 왜 없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 중요한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공약이고 계약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대안을 제시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걸 보면 없앴어요. 오케이. 알아서 없애는 게 본인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앤 다음에, 없애보니까 잘 모르겠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통령, 이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물론 기간 얼마 안 됐지만, 네. 물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밑에 숙고나 아니면은 그런 거 고민이나 없이. 그냥 지른 거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렀는데 그다음부터 모르겠네.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심각해야 되게 봐야 내가 되는 처음 문제인 해보는 것 거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같아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좋아요. 처음 하는 게 문제이면 그 전에 문제 없이 돼 있던 시스템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걸 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잘 모르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면 선례를 좀 참조해가지고 방향을 좀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하고. 그렇죠. 그게 겸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르는데 선례를 따르지 않으시고 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만 반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도 이번 생은 처음이에요. 무슨 드라마 제목 같은데요. 자, 좋아요.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민간인 논란이 왜 자꾸 문제가 되니? 사람들이 그래요. 민간인 부를 수 있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딴지거냐 그러는데 그 사고방식 정말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그런 행사에 민간인 누군가가 딱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여사님하고 정말 친한가 보다가 딱 확연히 그럼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가 딱 빼박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같이 다닐 만큼 저 사람하고 친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누구라도 그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징검다리를 움직이면 되겠구나라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대에서 정말 아싸 하고 있지 않을까? 충남대 겸임 교수라는데. 왜 우리가 이분을 겸임 교수밖에 안 시켰을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 그럴지도 몰라요. 그 최순실 씨, 개명 전 네, 이름이고, 최서원. 최서원 씨. 네. 최서원 씨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접근을 해서 말 사주고 재단 만드는데 돈 대주고 했던 데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재벌 기업들이 삼성보다 한 템포 늦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역시 삼성 대단하다라는 어떻게 그 비선으로 존재하는 정보가 너무 빨라가게 정보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런 게 세상사 돌아가는 일반적인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민간인을 부를 때는 정무적 검토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대놓고 아주 힌트를 딱 줘버리는 셈이 돼서 사실은 그런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연결해서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섭 변호사님, 네. 이 김여사 일정에 동행한 여성이 모두 4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의 수행원들, 그러니까 이제 여사 빼고 이분들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괜찮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어떤 식으로 치운는지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왜 글쎄요라고 비겁하게 말해요? 어떤 식으로 치운는지는 모르니까 지금 네, 이게 그렇죠. 저기 사실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이 얘기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여기, 그 예. 여자 그 교수님도 인수위 뭐 예. 어쩌고 그랬잖아요. 선대위 때부터 예. 네, 네, 네. 그 인수위에 그 저기 코모다 콘텐츠 같이 했던 직원들이 인수위 살리를 뭐 있다고 거기 들어갑니까? 심지어 제2부속실도 없어져, 그러니까 영부인 담당할 기관도 없어지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야기는 저기 그 현재 지금 김 여사님 그러니까 여사님의 측근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인수위에서 중요한 역할로 들어가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네. 이제 신현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 조직을 자기 주변에 있는 조직을 비선 조직처럼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선 조직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 인물들이 측근의 인물들이 인수위 때부터 저기 대통령직 인수 과정부터 관여해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는 사실 간단히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이것이 친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게 맞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에 비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인식이 뭐냐면 다 공개돼 있는데 왜 비선이야? 이렇게. 그 공개된 비선이기 때문에 비선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공개, 논리고요. 비공개. 네. 아, 공식, 비공식 헷갈리는 게 여기 또 나오는 예, 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절차, 공적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네, 공적 검증 네, 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공적인 어떤 권한을 갖지 않고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직무나- 하면 그러니까 직책 그게 같은 거 비선이에요. 없이, 그렇죠. 그게 비선이에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제2부속실이 간판만 없지 제2부속실을 외주화했다. 그렇죠. 강신업 팬클럽을 통해서 강신업 회장이 있는 팬클럽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오빠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구인사에도 그 대동했던 그 충남대 겸임교수라는 김모 네, 네. 씨를 통해서 빵 셔틀이 이루어지고 아, 뭐 이게 비선인데 그냥 아니 뭐 우리는 뭐 사진에다 찍히고 그러면은 이게 비선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방식 사고 방식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부속실이 있고요. 부속실에서 정말 가까이 옆에 하는 사람들은 코디 같은 걸 봐주고 옷 봐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네, 사람으로 그래야죠. 네. 공식적으로 있는 데에서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채용을 했으면 네. 그러면 편한 사람을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적으로 그런 것까지 관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무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일반 청와대 비서실이나 이렇게 발음 들어가는 잘하세요. 거예요. 부속실이요? 예. 인승 드시고 제2부속실. 제2부속실, 제2부속실. 부속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관여했고 이거는 완벽한 사실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비선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논란과 행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두 번 나온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제가 살짝 듣기로는 여권에서도 우리도 솔직히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내지는 말을 들어야 조언을 하지. 말을 하면 좀 잘 안 들으시나요? 그분들이? 아니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기자들한테 왜 물어봐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당장 이준석 대표도 이거 네, 힘들다 계속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란 말이죠. 네, 근데 네. 갑자기 기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해도 특히나 그 개사과 논란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때문에 갔다 이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그 전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알지. 그렇죠. 빵 사러 갔다 그 얘기를 무슨 빵 셔틀 한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 했겠어? 그럼 내가 빵 내가 혼자 사갖고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겠죠. 아.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겠죠. 그 전날 아. 집에 들어가서 퇴근하셔가지고 말씀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 같이 이번에 갔던 다른 여성 3명 중에 개사가 그거를 쓴 그분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우리 그때 그 개사가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들이 분노하고 좀 너무 심하다고 그때 막 그랬었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계속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다니고 같이 다닌다는 거잖아요. 잘했다고 평가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 맘에 쏙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지금 맘에 그렇게 속 된 들어 거예요? 적어도 설마? 공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내 맘에 쏙 들어. 이렇게 설마? 된 거 아니겠어요? 설마?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서 네. 김정숙 여사 그 무슨 뭐 의상실 예. 주인 딸을 딸 뭐, 채용했다 예.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그때 막 했잖아요. 뭐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그냥 의상실 주인 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실제로 자기 전문성 패션과 관련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당시에 이 그 영부인으로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배우자 세션이나 이런 데 갈 때 네. 한국의 국격을 패션을 통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채용을 한 픽한 거였어요. 거죠. 예. 근데 야 니네도 그렇게 했지 않냐? 이거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헬스 트레이너 네, 그때 를 윤전추? 윤전추 씨 네. 4급인가 3급인가를 네. 이렇게 채용했잖아요. 행정관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고 그랬죠. 이 사람이 왜 필요한 거냐 도대체 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코바나 콘텐츠 전 직원이었다. 능력 있으면 채용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왜 안 밝혀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전 계속 빵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언론 상대로 하는 공식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빵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아래로 내려지리는 거예요. 예, 본질을 지금 호도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솔직히 빵 말하면. 사는 수준의 문제로 생각했던 거고 네. 저기 그 대통령 본인이 네.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겠죠. 빵 때문이라고. 네. 아, 빵 때문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라서 내 빵은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이럴 수 있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정말 빵 사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자, 갑자기 무슨 빵을 샀을까가 매우 궁금하네요. 저는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정식으로 한 명은 채용됐고 두 명은 채용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때 배우자 세션 참석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다라고 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세 분 또 가시나? 그럴 수 있겠네요. 김 교수님은 또 빵 배달하러 빵 셔틀하러 또 함께 동행하시나? 부인사도 갔다 오셨는데 그럴 같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유로의 빵을 알겠습니다. 이제 빵 얘기 그만하래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선 주자 3위로 올라갔는데요. 물론 뭐 응답률은 높지 않은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등장한 게 이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여론조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면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뭐 마치 그냥 우리 다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냐 이게 사실은 좀 문제인 거거든요. 일단 한번 그 여론조사 그래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거 좀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재명 의원이 제일 이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2위, 3위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당의 후보가 아닌 야당의 후보가 1위로 지금 올라갔다는 것도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 벌써 3위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이 많이 높은 순위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 얼마 전까지 많이 봤던 거고요. 그런 분이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으니까 네. 한동훈을 주목할 만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의 2인자인 건 분명한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실 자기가 처음에 내가 장관 됐을 때 고마워하는 그 마음하고 좀 달라지지 않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이게 그 정권에서의 2인자에게 그 권력을 지금 어느 정도 물어주는 건 사실 중요하거든요, 되게. 근데 지금 되게 나는 위험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한동훈 장관에게 그 정보권과 수사권 사실은 뭐 한동훈 장관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이름만 빼고는 거의 다 준 거나 예, 마찬가지죠. 그 가장 중요한 권력들이 지금 이쪽에 다 몰리고 있어서 네. 한동훈 장관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네. 뭐 지난 정권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근데 김필승 변호사님도 뭐 약간 좀 말씀하시긴 했는데 신장식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제가 심리학 전공자로서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끝발이 개끝발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 약간 이 정책,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오만함이 있어요. 뭐 잘 그 청문회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뭐 알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뭐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 국회의원들이나 전체를 이렇게 밑으로 알로 보는 이런 게 있고요. 알로 보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포부를 펼칠 만한 준비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약간 시시해요. 제가 그 정권의 2인자라고 하기에는 네. 뭐 예를 들면 뭐 촉법소년 바로 그냥 뭐 12세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즉자적으로 이거 낮춰서 처벌 막 강하게 해야 돼. 엄벌주의 이런 거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민청 설립할래. 중대재해처벌법 인가도 내가 할래.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권력을 탐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서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RN서치 조사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요? 네. 갤럽 조사는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차기 정치 지도자로 생각나는 사람 쓰세요 해서 주관식이에요. 네. 예, 주관식이에요. 근데 RN서치는 네.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김동연, 이낙연, 원희룡 이렇게 정해줬죠. 정해주고 거기서 고르게 했어요. 여기에 한동훈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이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나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택이에요. 마음이죠. 네, 네, 선택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왜 처음부터 이런 걸 왜 하지? 뭐 의도가 있겠죠. 자, 이거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MBC PT수첩에서 한동훈 장관 딸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는데 봉사활동 일지 확인해 봤더니 날짜가 미리 다 체크돼 있다라는 거 아직 날짜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필 서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한 것처럼. 이거 시간 여행이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가 뻔해요. 뭐래요? 그 시간에 몰랐다? 가서 하면 되지. 아, 그렇게 대답할까요? 예. 그럼 아니 뭐 입시 관련해서 논문 해외에다가 뭐 그런 약탈적 논문 그 학술지에다가 다 해놓고도 입시 때 사용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논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장관 딸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어떤 센터 아동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었었는데 활동 일지를 보니까 시간하고 내역, 뭐 봉사자 서명 등의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PD수첩이 방문한 건 6월 9일이었는데 그 뒤에 6월 14일, 21일, 뭐 28일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그 뒤에 거까지 쭈르륵 전부 다 서명이 미리 다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오거나 말거나 미리 다는 체크해서 오케이 해준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때요? 뭐 행정 처리하기 귀찮아서 미리 사인해 놨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충 했든 뭐랬든 간에 이미 이분은 봉사를 서류상으로 마친 상태가 된 거니까. 이 봉사, 일단 내면 봉사 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업 시위 엄청나게 문제라고 우리가 계속 말했었는데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 백운종 대표 등이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맞불 집회 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재판이 있어가지고 서초동 그 중앙지방법원 바로 아크로비스타고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양산의 자기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으면 정말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잖아요. 말로라도 이런 유로의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백신무실 앞에도 시위를 하는데 지가 그걸 싫으면 대통령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대통령 안 오르가 윤석열 찾아가서 시위할 이유가 어딨어? 이런 어떤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는 게 명확해졌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대통령으로 부려먹든 아니면 쫓아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하는 말은 그거죠. 그만하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법대로 하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한번 당신들 똑같이 한번 당해보면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먼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GPC 자유는 모두 인정이 되는 거니까 저분도 이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저분의 메시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네. 메시지가 본인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그냥 법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쿨하게. 정말 이걸 쿨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대답을? 둘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다 양쪽 다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대통령도 없는 대통령 집 앞에서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현수막까지 지금 걸어놨어요.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걸 보면서 또 한편 생각나는 게 그러면 평산마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사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은종 대표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발 당신들이 반생활 열어가지고 아예 그냥 대통령 뭐 빨리 가시라고 해라. 오죽하면 그러겠냐 뭐 이런 조금 얘기 좀 있으면 했어요. 뭐 사저 외교부 장관 공관 쫓아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신다며요. 근데 아니 저는 진짜 수준이 참 그렇다는 게 솔직히 양산마 그 양산의 평산마을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당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는지. 근데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것 물론 지금 뭐 백은종 선생님이 꼭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에는 이 귀에는 귀를 하게끔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옳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집회 그놈의 자유라는 집시법 게 진짜. 예. 네, 자유라는 게 그게 기본 특별한 뭐 몇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양산 사자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특별한 뭐 근처에 무슨 뭐가 문제의 시설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어찌되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쪽하고 해서 우리 그냥 그런 식으로 사실 이미 은퇴한 대통령 앞에서 시위하는 네.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거예요. 서울의 소리에서는 그 양산마을에서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한 욕설을 그냥 그대로 틀어줬다 그래요? 예, 일단 유튜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게 유튜브에서 퇴출된 분들이 아, 대부분이고요. 그래요? 예, 유튜브에서도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고 해서 퇴출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집시법의 보호 범위를 좀 넘어선 부분들이 저는 네, 법적으로도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이 집회 시위를 신고한 장소가 이렇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하나는 네. 사저 앞도 있고요. 네. 마을회관도 있어요. 마을회관 들려서 막걸리 먹었다고. 한 번 들렸던 냉면집도 있고요. 인근 성당 10군데, 어느 성당 갈지 모른다라고 해서 인근 성당 웬일이야. 10군데 전부 다 집시. 그걸 다 받아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받아줬다가 지금 이제 금지나 제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스토킹에 가깝고 조롱과 모욕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말하자면 이게 딱 대비가 돼요. 이재명 의원이 네. 그 문자폭탄 보내고 소위 뭐 이렇게 하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설득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야지 강압적인 방식으로 느껴지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가서 네. 그 치매 얘기하고 뭐 나이 든 거 아니야라고 네, 얘기했던 네. 분이 가서 홍영표 의원한테 가서 사과했잖아요. 사과하죠. 네. 이렇게 누구나 혐오나 조롱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네. 근데 그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혐오나 조롱을 정치 지도자가 막을 거냐. 네.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크로비스타 고기는 그래도 건물들이 많고 방음도 잘 돼 있어서 문 닫으면 그만이지만 평산마을은 그렇지 않다는 거. 훨씬 더 공기를 통해서 쫙 파고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 저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막 딱 느낌이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시위나 집회가 약자의 최후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집시법이 사실 저는 좀 매우 좀
손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민주당에서 이번에도 조금 개정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개정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집회 금지 장소를 이제 확대하는, 네. 그 다음에 집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네.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집시법이 사실은 안 좋아. 여러 가지 면에서 피가 많이 묻어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시법 자체를 손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예, 그리고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은 좀 못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모욕, 명예훼손 이런 건 이제 각자 고발을 해야 되니까 네. 당사자가 고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경찰에서 문제가 안 되죠. 해주더라고요. 네, 문제가 되고. 저도 집시법 개정에는 저도 이번에 내온 그 집시법 개정안 다 봤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금지 장소로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집무실도 사자라고? 아니 대통령 집무실을 딱 그 안에 명칭 특기를 넣자. 해서 명시하자. 특기를 해서 또 법을 냈어요. 네. 그다음에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 혐오 표현 못하게 하는 내용들을 뭐 몇 분이 쭉 냈던데, 근데 이게 악용의 소지가 너무 커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악용의 소지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그 현재 집권 세력에게 굉장히 큰 쓸 수 있는 무기를 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애매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 금지를 하려면 사실은 차별금지법 등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증오 연설, 그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일본에도 혐한 헤이트 스피치 금지하는 법이 있거든요. 네, 처벌 맞아요. 규정이 없어서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럼 뭐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권 범위를 넘어서는 집시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혐오 표현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운더리 어느 선을 지키도록 할 거냐.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보기엔 혐오 표현의 장이에요. 난리 굿입니다, 진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양산은. 왜 그렇게까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죠. 이번에 그 양산 시장으로 당선된 분이 뭐 가서 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사실 어제 인터뷰에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온적인 뭐 말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대통령님은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실까요? 본인이 안 당해봐서?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 좀 당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 아, 근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미워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건 다 다름없는데? 본인을 추미애를 앞세워 조국을 앞세워 탄압했다고 생각하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서울의 소리 뭐 문제됐던 거 녹취록 이런 데에서도 뭐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왜 당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당하셨을까요, 그분이? 뭐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그런 의식이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뭐, 피해의식을 왜 가지실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문제 본질을 조금 정확하게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 상황 관련해가지고는. 나는 그렇게 자꾸 남을 괴롭히면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 양산마을 가신 분들, 아니, 양산마을이 자꾸 평산마을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그만하시고, 서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때가 된 것 같고요. 대통령님도 서로 그만합시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진짜 어려우신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맨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은 다 알아서 하래. 뭐 화물연대 파업자도 뭐 노사간에 알아서 하셔야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알려달라. 딱 두 가지예요. 알아서 해라, 알려달라. 난 잘 모르겠다. 예. 뭐 많이 열려 있으신 것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준비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